저는 현재 용산기지공원화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김홍렬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용산기지가 그간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어 왔고 그 업무라고 하는 내용들의 다양한 어떤 주체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토대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도시의 공원화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변지와 연계되는 오늘날의 이제 숙제가 아마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의 목차는 총 4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공원이라고 많이 명칭이 되고 있지만 왜 용산기지 공원화라고 하는 명칭을 달리 써오는가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제가 좀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어서 용산기지 공원화에 관한 조성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주체별의 관계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의 어떻게 관계가 맺혀지고 시기별로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국가공원, 즉 용산에 있는 국가공원이 어떻게 이제 성공적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가, 그 가운데에 기록물이 가지는 힘을 제가 가진 어떤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용산기지 공원화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하게 용산공원 특별법이라고 제정된 2008년도부터의 이야기가 아니라 1980년대 후반 노태우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 용산공원 조성 사업의 시작이 됩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민정당 후보 시절에 용산기지의 이전과 공원화를 이제 약속을 했고요.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바로 이제 대통령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뭐 그때가 됐다더라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관련된 기록물을 찾지 못해서 과연 그게 어떻게 출발되었는가 전 정말 물음표였고 궁금했던 차에 이번 서울기록원과 함께 그 기록물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찾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의미가 있었고요. 그 시점부터 90년대 중반이 되면 미군기지 이전이 어려워지면서 공원 조성도 함께 이제 난항을 겪게 됩니다. 잠시 10년간 답보 상태로 있었던 이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문제와 용산공원은 다시 이제 참여정부에 들으면서 다시 본 궤도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큰 이슈는 용산공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주체의 선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7년 7월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듬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이제 국토해양부, 지금의 국토교통부가 됐죠.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에 대한 본격적인 조성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일련의 이 과정들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1980년대라고 하지만 거의 1990년에 인접하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30년 동안 이 용산 공원에 대한 이슈는 아직까지 현장에서 이야기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미나와 토론회가 아주 수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왜 그런 담론으로만 끝났고 이게 문제가 어렵게 되어 있는가, 현실 상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이걸 풀어가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답이 도출될 거기 때문에 이 시대별로 용산 기지에 대한 이해와 공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제가 조금씩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을 때 보이는 사진 이미지 2장은 제가 약 한 3년 전에 찍었던 용산 가족공원에서의 사진입니다. 어제 기록 카탈로그 세미나 1일차에서 보셨던 이야기를 들으셨던 보라매 공원 이야기 들으셨죠? 그때 이제 함께 이야기가 나왔던 용산 가족공원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용산 가족공원은 오늘날 남아있는 가족공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서 어떻게 용산 가족공원이 지금까지 남겨지게 됐고 그 부지가 가진 성격, 또 이것이 왜 오늘날 용산공원 부지로 편입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음성으로 말씀드렸던 그 용산가족공원에 대한 전경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사진은 서울시 중부공원 녹지사업소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용산가족공원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용산 미군기지는 본체 부지, 공원 조성 부지의 이슈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즉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 지역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위에 있는 사진은 최근에 이제 공원 부지로 편입된 군인 아파트에서 바라본 관악산까지의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고요. 저 멀리 보이는 그 산이 관악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동부 이촌동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 부지와 함께 용산공원 조성 일대를 함께 담아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용산기지의 현장을 좀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시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조금씩 규모와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지정학적 어떤 여기가 가지는 잠재성을 함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본 사진과 다르게 지금 제가 또 보여드리는 사진은 용산 미군기지 내에서 찍은 가을철의 모습인 겁니다. 물론 이 사진은 이제 작년의 모습만 담은 건 아니고요. 제가 2, 3년 동안 미군기지에 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쭉 찍어왔던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쪽에서 바라본 용산기지, 북쪽에서 바라본 용산기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원이 조성될 용산 미군기지 내에서 바라보는 남산은 또 정말 큰 메리트가 있고, 북쪽으로 바라본 뷰뿐만이 아니라 남쪽으로 바라본다면 관악산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조망점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남북 녹지축의 어떤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이렇게 경관으로 아마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미지의 결론은 뭐냐면 미군기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것은 하나의 어떤 도시와 같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용산공원이라고만 이해를 한다면 그냥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왜 이렇게 빨리 조성이 안 되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용산공원이라는 말보다는 용산이 기지가 현재 이전하고 있고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도기에 있는 용산기지 공원화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하기도 합당할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숙제를 제가 한창 업무를 하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의 키워드들은 평소 제가 업무를 할 때 찾아보는 키워드들입니다. 용산공원은 단순하게 공원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키워드들이 연관되어 있고, 이 키워드를 한번 보시면 어떤 관리 사업, 그러니까 도시 관리 사업도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설물, 아니면 언제부터 지정된 어떤 협정이라든지 관계되는 부처들의 어떤 용어가 복합적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것은 제가 2006년부터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지금 현재 5년째 용산공원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그 첫 번째 해에 제가 그렸던 조직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근무하게 되는 첫 번째 과정 중에서 어떤 공직사회의 업무 분장이라고 하는 걸 느꼈을 때 저는 맡아야 될 바운더리가 여기에서 지금 제가 표현해드리고 있는 이 정도 바운더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용산공원의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각종 다른 기관들과의 협업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회의를 하거나 협조를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 이게 국토부, 그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부, 미국 대사관까지 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사회 조직들이 어떻게 각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용산공원 특별법에 의해서 정리된 어떤 제도와 사회적 틀은 공원이 잘 조성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현실 업무에서는 이런 체계 속에서 그런 제도나 법이 뒷받침돼줘야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공백이 생기는 어떤 관계나 어떤 협업의 구조는 법이 없으면 정말 하기 힘든 어떤 구조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말 극복하기는 어려웠고 매년 그것이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 매년마다 터지는 어떤 각종 이슈들이 건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세 번째 내용으로 시기별 이슈 업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9년도부터 서울기록원과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제가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서울기록원에서 많이 어떤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특히 올해 거의 한 해 동안 196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미군기지 현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원화 사업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까지 80년 후반부터 이야기를 하다가 60년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미군 기지가 단순하게 지금 현재 경계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고 미군 기지도 서울의 60년대 도시 발전과 함께 변화되어 온 것을 서울시가 가진 기록물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60년대에 미-8군 헬리콥터장 이전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 나타나는 이 네트워크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용산구, 국방부, 미군이 함께 이 헬리콥터장에 대한 건설 문제와 이전 문제를 함께 논의했고 이것과 함께 미군 기지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치수장 문제를 계획했던 도면과 그다음 기록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는 화면에서는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별도의 또 한 장을 또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구역은 오늘날 동부 이촌동 중심의 미군 기지 남쪽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해드리는 이 구역은 지금 서빈구역 일대고 국토부에서 작년부터 개방한 용산공원 부분 개방 단지가 예전에는 미군 헬리콥터 이전 신축 부지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규 건설지라고 되어 있고 이 헬리콥터장이 옮겨오기 전까지는 동부 이촌동에 허벌판에 모래벌이 있는 그 한가운데 미군 기지의 헬기장을 일로 옮겨오고 이 헬기장이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80년대 미리 반환을 받고 임대주택으로 남아있던 것이 오늘날 국민들에게 개방되게 되었는데 그 개방된 부지조차도 지금 현재는 어떤 그 땅이 가지는 이야기라든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에서 이런 기록물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용산공원화 사업은 이렇게 서울시가 주도로 하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이 분위기 속에서 서울시는 그때 공원경계구역이 오늘날 국방부 부지와 최근에 편입된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군인아파트 부지까지 포함된 약 33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넓은 땅이 이제 공원경계구역으로 표현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일부 용산가족공원으로 만들고 지금 오늘날 녹사평역 인근에 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서울시청사를 새롭게 건립한다라는 계획까지 나왔던 게 1990년대의 이슈였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청사 건립은 당시 국방부와 협의에 의해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으면서 당시 고건시장은 이제 그러면 조금 결정을 유보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어떤 우리 네 번째 발표에서 또 깊게 언급을 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넘어와서는 다시 미군과 한미 정상이 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되면서 평택으로 결정이 된과 동시에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은 국방부가 사업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들은 국무조정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서울시, 외교부, 국방부, 주한미군이 함께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해 왔고 그 가운데 문제가 되었던 지금 현재 세종로에 있는 미 대사관 이전 문제도 함께 논의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또 다른 더 네트워크가 또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이전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이전되어 올 캠프 코이너 부지의 미 대사관 이전 문제도 단순하게 2000년대의 문제가 아니라 86년도에 재산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라든지 90년대 어떤 계약이나 이런 미 대사관의 이전, 그다음에 숙소 이전도 꾸준히 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부각된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 들어서 2010년대에 들어서는 용산공원 콘텐츠가 또
이것을 선정함에 있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좀 갈등을 빚었던 문건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도 있었지만, 물론 2010년대 이 두 건은 그렇게 많은 기록물들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던 것을 제가 정리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간략하게 10년 단위로 끊어서 미군기지에 대한 이슈와 공원에 대한 조성 과정에서 있었던 업무 네트워크를 보여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 부지가 공원으로 되는 거는 확실히 되어 있고, 아직까지 미군 기지 내에는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8개 대표적인 장소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폐쇄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남길 거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또 한 축의 아카이브는 또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미지가 이러한 용산공원의 미래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 공백이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실무자로서. 그리고 용산공원 특별법에 따르면 이 용산 기지의 공원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풀어가는 이 방정식 y=fx라고 하는 이게 수학식을 대입을 해보면, x라고 하는 변수는 지금 현재 특별법이라고 하는 장치가 모든 것을 다루지 못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변수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출발이 공공 기록물을 통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개 방식으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 될 때 이 방정식, 우리가 지금 아직 풀지 못했던 방정식을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서울시 안에 여의도 크기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는 것 그 이상의 역사자산, 그 다음에 도시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렇게 되려면 이 공공기록물을 통해서 오늘날 각 조직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조직뿐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조직들에서도 이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맡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제 공원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지도 국토부와 중앙정부는 착실하고 상세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신뢰와 소통이 협력까지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제가 이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부산의 시민공원에 남아있는 기억의 기둥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부산시민공원이 조성되는 과정을 자라면서 보고 왔던 저는 서울에 와서 일을 하면서 부산시민공원이 경험했던 그 길을 용산공원이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원 사업이라고 해서 공원 조성 사업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러한 공공 기록물에서 밝혀지는 다양한 어떤 이슈들과 이런 것들을 잘 기록화하고 역사화시키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전문성 있게 소통을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힘을 가졌을 때 이 아래와 같은 사진의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남겨졌던 이 충원비가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8군 전물자 기념비를 바뀌고, 지금 현재는 그 장소에 가보면 이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원이 계속 만들어진다면 어떤 기록화가 되어 있지 않고 서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그 기록이 잘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결국에는 그냥 흔히 말하는 여가 공간으로만 누려질 것인데, 그렇게 담을 게 아니라 용산기지공원화 사업에 가진 어떤 메시지를 알고 그 첫발로서 공공기록물의 분류와 연구를 공헌화 밑거름으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발표문을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홍렬 주무관님께 감사드리고, 제1발표에 대한 토론은 용산문화원의 김천수 실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김홍렬 선생님과 함께 어제 용산공원 그리고 내일의 용산공원을 10여 년간 함께 고민을 해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국토부와 서울시와 함께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설계하고 또 운영을 했고요. 최근에는 서울시 김홍렬 선생님과 함께 녹사평가 그리고 도시기억 전시관의 콘텐츠를 공동으로 설계하고
구성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도시기억전시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총평을 제가 좀 드리자면, 김홍렬 선생님의 발표문은 1960년대부터 2010년대 이르기까지 용산 기지의 공원화에 대한 시기별 이슈와 그리고 업무 네트워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잘 잡아서 정리하신 발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주목하지 못했던 서울시와 그리고 이8군 간에 오고 간 새로운 기록물들을 찾고 발굴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문의 내용이 원고 글의 형태가 아니라 요약 PPT로 정리된 만큼 본 토론자는 김홍렬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수정 그리고 보충 보완할 수 있는 몇몇 생각의 지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지만 지금 예정된 시간이 지금 훨씬 초과를 한 것 같아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임태영 중관님? 한 5분 내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저는 용산 기지 공원화에 대한 시기별 이슈와 그리고 업무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의 내용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보충드리고 싶은 내용은 미군은 1960년대 중반에 서빙고동에 위치한 미군 치수시설의 보호 유지 확장을 위해서 서울시의 한강변 백사장 약 11,205평에 대한 지역권 취득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미8군이 1952년에 용산기지를 복원하고 다시 재건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고려했을 때 한국전쟁을 전후한 1950년대 미8군이 서빙고 한강변에 치수시설을 설치한 최초 근거 자료와 이런 문서들을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빙고 미군 치수시설의 설치 경위와 그리고 배경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1970년대 후반에 특히 1978년에 현재 용산 미군 기지 내에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심장부라고 불릴 수 있는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 특히 연합사 창설 당시에는 당시 초대 부사령관이었던 유병현 육군 부사령관이 서울시장과 함께 연합사 새 청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청사 바로 앞에 있는 연병장 주변의 도로 포장에 관련된 부분을 서로 협의를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반드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1980년대가 되겠습니다. 1988년 12월에 노태우 대통령의 용산기지 공원화 검토 지시 관련 문건을 이번에 발굴한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건을 통해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용산공원 조성 추진기획단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용산기지의 공원화 사업은 최초 구상 단계부터 서울시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서울시는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에 근거해 이듬해 서울시 1989년이 되겠죠. 서울시 미8군 이적지 활용 기본 구상안을 최초로 발표합니다. 이것을 발표해서 서울시는 주변 지역 관련 정비 사업과 함께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지금 국토부와 함께 용산공원 조성 사업과 그 주변 지역 관리 방안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줄곧 추진해 올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근거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1980년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용산기지의 공원화 사업과 관련된 자료와 문서들은 사실상 상당 부분 잘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약 30여 년 넘게 용산기지의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므로 국방부와 그리고 국토부, 외교부, 용산구 등 유관기관 간 생산된 다수의 문서와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용산기지의 공원화와 관련한 주요 기록물들을 선별적으로 아카이빙하여 용산기지의 공원화 과정을 서울 시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기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최초의 국가상징공원으로 탄생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자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사업인 만큼 그간 생산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분류해서 공원 조성 과정의 역사를 잘 담아내고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용산기지의 공원화 과정에만 절대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화 사업과 관련한 기록물들만 수집 정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원화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1980년대 이전의 용산 미군기지 역사는 약 30여 년간 진행된 기지의 공원화 역사보다도 더 깊고 중층적인 역사 흔적이 배어 있습니다. 식민과 냉전, 그리고 분단과 전쟁, 국방과 동맹의 상징으로서 한국 근현대사를 오롯이 담은 그릇이자 보고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컨대 용산기지 부지와 땅이 얽힌 시대별, 주체별, 여기서 주체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령 이무군란 시기에 그 청나라 군대,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일본군, 사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미군,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고 난 이후에는 한국군도 한 1년간 주둔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한국전쟁 이후에 미팔군과 현재의 한미연합사, 그리고 안에는 수많은 이제 민간인, 그리고 대사관, 유엔군 관련된 인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용산기지 부지 얽힌 시대별, 주체별 관련 이런 생산 기록물들까지도 총체적으로 아카이빙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김홍렬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그 업무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용산기지의 공원화 사업은 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마치 엉킨 실타래와도 같죠. 국방부, 주한미군, 서울시, 용산구, 외교부, 환경부,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 등 수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엉킨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지의 공원화 사업을 잘 이해하고 체계적인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이런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잘 풀어가야 하듯이 관련 기관 조직과 이해 당사자들 간 협조와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토론문을 마치며 끝으로 서울시와 서울기록원이 용산기지와 용산공원의 아카이빙을 고민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말되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저의 토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해 주신 김천수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소 시간이 좀 지체가 되긴 했는데요. 이 토론에 대해서 발표자이신 김홍렬 주무관님께서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한다고 해서 이제 끝날 게 아니라 조금 그 기록물이 가지는 공백,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지는 어떤 의문점이나 그런 것들은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뭐 김천수 실장님 이 토론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발표 속에서도 나오는 것들도 잘 경청을 해서 나중에 기록원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과도 함께 이 고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실무자로서 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